월세 3천 받았어. 대출이자 예를 들어서 2,500 내고 500 남았다고 쳐. 2배가 됐다고 쳐서 5천 내야 돼. 괴리감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해드립니다. 이 건물 사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리 요즘에 얘기가 엄청 많은데 네. 지금 금리가 혹시 몇인 줄 알아? 5%? 뭐 5%, 4%, 5% 뭐 사이 왔다 갔다. 뭐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이냐 신용대출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요새 담보대출 뭐 4%, 5% 그 사이니까 이제 8% 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뭐 건물 연면적당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뭐 있어? 대출을 잘 못 받을 것 같아요. 대출을 잘 못 받을 것 같다. 네. 부담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난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지금 대출 이자를 겨우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높아지면 이제 곤란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긴 생길 것 같아. 근데 이게 과연 강남에 있는 건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물주들이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지금 건물을 산다 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기엔 영향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너는 부동산 쪽이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실제로 내가 그렇게 진짜 실제로 생각하고 있냐, 아니면 그런 척을 하는 거냐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잖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나는 안 사 건물을.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남들한테만 얘기하고 나는 안 믿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사. 오늘도 이제 1시간 뒤에 건물 매입 계약이 있어. 계약하러 간다는 거 거짓말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정말이에요. 그럼 믿을 분은 믿고 안 믿을 분은 안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얘기는 강남에 한해서 하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 서울 전체나 전국을 얘기로 그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 자 강남에서 건물을 겨우겨우 산 사람이 있다고 쳐. 내가 번 돈으로 월세 받는 걸로 대출이자 내고 생활하고 그냥 똔똔대는 사람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사람들 힘들어질 거야. 네. 그렇지? 이렇게 건물 산 사람 강남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있긴 있을 거라고 하긴 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보다는 건물 산 비율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강남에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버는 돈이랑 나가는 돈이랑 거의 간당간당하게 해서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산다? 그런 상황에서 배프가 크게 강남 건물 살 사람 있을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저는 매우 드물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건물을 판다. 그리고 빨리 팔려고 싸게 내놓는다가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죠. 네. 자, 근데 이거 정말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정치인이 뭐 1주택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방에 자기 지역이랑 서울 강남에 있는 집이랑 갖고 있을 때 이 사람 어디 거 팔았죠? 지방이 있는데. 네. 강남의 건물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다면 강남 건물 팔고 이거 지키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강남 건물이 제일 좋다. 그러면 다른 거 팔아서 이거 지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네. 지방의 아파트 팔고 이거 지키겠죠. 네. 근데 강남에 건물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 전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싸게 날릴 가능성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뭐 하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지금의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아니라도 언제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강남의 건물이 경매로 싸게 나온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싸게 그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나온 강남의 괜찮은 건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놓고 이거 지키지 이거 놓고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게 기본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싸게 날리는 사람은 아주 본인 사업이 완전 망가지지 않는 이상 이거 싸게 날리는 일이 일단 없을 거고, 이게 싸게 그냥 정말 헐값에 나오기란 괜찮은 건물이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 수요 공급에 따라서 헐값이 되기 전에 누군가 낼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낮은 가격에 나와서 팔리기는 매우 힘들 거다는 거 하나. 과거보다 지금 현재 강남에서 사옥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 네. 실제 사용하려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한 1,800 월세를 냈어요. 근데 건물 사면 2,200 내면 돼. 400 내면 내 건물을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럼 이런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건물 팔고 월세로 들어갈까? 아니요. 700 높아진다고 팔고 넘어갈까? 월세로? 강남 월세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서 싸게 매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이 사람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게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앞으로 5년, 지금 2022년인데 앞으로 5년이나 10년, 정말 길면 10년이라고 보면 그 안에 내 생각인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중소기업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뭐 중소기업 정도는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회사가 건물을 사서 갖고 있냐 없냐로 분명히 앞으로 5년 10년에 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에 큰 판가름을 낼 것 같아. 이거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돈을 벌어서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못 쫓아가. 네. 이게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면 강남에 집값 올라가는 건 쫓아갈 수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 달에 뭐 얼마 이상 버는 사람, 5천만 원, 1억 이상 버는 사람들. 근데 1억 이상 벌어도 강남 건물값을 쫓아가지는 못해.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될 것 같아. 아, 지금보다 더.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명품 매장에 막 지금 불경기라도 줄을 많이 쓰잖아. 막 네.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줄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그 줄 쓰는 사람들이 다 1,000만 원짜리 살까? 아니요. 그러면 뭘까? 그냥 작지만 명품을 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껴 있을 거란 말이야. 중간 가격에 가방을 살려는 사람, 액세서리 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불편함을 겪냐면 돈을 많이 쓸 사람이 불편해.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이 사람은 이미 명품이 많아. 지금 당장 꼭 안 사도 돼. 명품이 자기를 대변해주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야.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네. 이 사람은 명품이 자기를 대변해줘. 저거 있는 사람은 자산이 이 정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자동차든 명품이든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요걸 사서 자기가 이렇게 보이고 싶은, 내지는 나는 아직 이거를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걸 쓰면서 어떤 만족감을 크게 느끼는, 이 사람은 이미 많아. 예를 들어 좋은 차, 좋은 집, 뭐 자산이 많아. 급하지 않아. 왜? 난 이미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정말 꼭 사야 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리셀샵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단 말이야.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건 몰라요. 명품이 매장에서는 이 상황을 좋아할까? 이 사람들 10명, 50명보다 이 사람 한 명이 와서 쓰는 돈이 더 클 수 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어떻게 하고 싶을 거야. 근데 지금 건물 시장도 나는 지금 요 상황이라고 봐. 왜냐면 주택을 사기 어렵게 해놨고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 투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 이런 수요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야. 이 돈으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 되는 금액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저 가격에 사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막 팔리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분명히 아래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 사기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부담이 돼서 정리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사기 쉬운 상황?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 강남의 건물 가격이 내 생각에는 금리가 높아진다고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월세 3,000 받았어. 대출이자 예를 들어서 2,500 내고 500 남았다고 쳐. 근데 이 사람이 3,000 받았는데 2,500이 아니라 이게 2배가 됐다고 칠게요. 2배가 됐다고 쳐서 5,000 내야 돼. 그럼 2,000을 내가 내야 된다고 쳐. 네. 이 건물 사는 사람이 이미 소득이, 괴리감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이니까 얘기해드립니다. 1억 넘는 사람들이 많아. 월 소득이. 뭐 적어도 5천, 1억 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아까 말한 부동산을 2개 갖고 있는데 강남 건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거면 이거 팔아서 이거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역시 이 건물이랑 다른 거면 이거 팔고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 이 사람들은 그 취사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안 와. 둘 다 유지 가능해. 내지는 하나 더 살 수 있어. 뭐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듯이 연예인들이 뭐 어렵다고 해도 누가 막 갑자기 건물 샀어 뭐 이런 기사가 나잖아.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게 강남 건물이라고 난 보거든.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과 경제 규모가 다르단 말이야. 이게 가성비니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라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에선 그런 지역이 뭐 청담 하나였는데 지금은 뭐 삼성도 비싸졌고 뭐 예를 들어서 가로수 뭐 신사도 비싸졌는데 이게 강남 전체로 난 퍼진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강남은 수익률로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상황이 좀 더 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강남권의 부동산의 영향, 가격을 하향시킨다? 오히려 그런 게 살짝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그치 픽을 하지 않을까? 물론 다른 지역은 영향 받을 거예요. 왜냐? 뭐 이건 사실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기에 강남 쪽에 돈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뭐 압구정 한양 뭐 50억 뭐 몇십억 뭐 백몇십억 지금 제일 비싼 집들 막 다 강남권에 포진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잖아요. 그럼 지방에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율이 적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건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얘는 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양이 적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지만 어디에 건물을 사고 싶다? 네, 당연히 서울에 사고 싶어합니다. 서울에서 뭐 강남에 사고 싶어하지. 그 지역에 물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기서 돈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사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는 여기 하지만 예를 들어서 투자는 여기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전국에서 추구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가격이 뭐 7% 8% 된다고 해도 영향 미치기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으로는.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은행 관계자랑 얘기를 좀 했는데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했는데 8%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한 예측이 아니냐. 근데 한 6% 정도는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 야, 그거 6% 되면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이 상당할 텐데 힘든 사람 많이 나타날 텐데 그게 그렇게 될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개인이 그냥 이거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건 아니니까. 뭐 미국 금리 어쩌고 경기 이런 것들도 영향해서 그냥 얘가 이렇게 파도 치듯이 치는 거지. 파도를 사람이 이렇게 쳐라 저렇게 쳐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게 되면은 한번 물갈이가 된다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뭔가 시대의 흐름이지만 거기서 이제 누군가 살아남는 사람과 이제 도태되는 사람이 나뉘겠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자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시기가 한번 오긴 오겠지만 금리가 그 정도 높아지면 그러더라도 이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본인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쨌건 제가 생각한 대로 일단 행동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맞는지는 밝혀지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